시간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신 기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엑스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전환권 취득하였습니다. 옳은 거죠.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겠다. 아니죠. 채무 변제 의무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의의 의무죠.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2번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보등기를 마치면 보등기 무효이다. 맞죠? 네, 정답입니다. 을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을의 청산 기간이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를 하게 되면 병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겠죠. 틀린 지문.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 기간이 지나 버린 후에 피담보 채권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후순위 권리 전이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이 부분이죠.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산 기간이 지나버리면요. 청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4번 틀린 지문이고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문제 2번 법률행위 취소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 틀렸고요.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죠. 2번 틀렸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3번 지문은요. 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는요. 제한 능력자는 선악이 불문하죠.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현존이익 한도입니다. 받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그게 아니라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이를 불문하고요. 3번 틀린 지문이요.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어떻습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소멸한 후에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가 틀린 게 아니라 틀린 지문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이고 5번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네, 정답이죠. 계약금. 계약금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거죠?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 맞고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맞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자,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요. 5번. 지금 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죠. 그래서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 자체는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5번이 정답. 4번이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아니죠.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고요.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죠. 무주물 선정은 원시 취득이고요.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재고는 의사의 통지 맞죠?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조건 성취가 미정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4번. 자, 4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정지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거나 소멸하겠죠? 소멸한다. 4번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정지 조건부일 경우는 발생할 것이고 해제 조건부일 경우는 소멸하겠죠? 자, 지문 5번이요.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예, 맞습니다. 자, 갑은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맞춰준 경우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정답은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쵸? 1번 맞습니다.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 볼 수 없죠. 자, 3번 정의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4번 을로부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갑이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이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죠. 자,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 보죠.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만이.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자신에게 신탁재산에 직접 그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네. 명의신탁 유효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네, 잠깐 잘못 설명했습니다.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죠. 네.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5번도 맞는 지문. 자, 7번 문제요. 갑 소유의 X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각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계약이 해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제3자 해당하죠.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게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해당하죠. 계약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해당하죠. 계약 해제 전에 X토지상의 을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이때 지금 토지를 매도했다가 그죠? 대금 지급 등을 받지 못하여 지금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건 법 조문이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요.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은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자, 서명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고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치죠. 다 옳은 지문.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맞죠?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도 중요하죠. 정답은 1번.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집합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자, 9번이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지상권을 상소로 취득하는 경우. 아니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게 판례 입장이죠. 지금 판례 입장 4번이요. 판례 입장 보면요.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하죠.
해당하므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시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를 취득하는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고 봐서 등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10번이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 행위. 이거는 103조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3, 4, 5번 다 틀린 거죠.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 자,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리을이겠네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죠. 자,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하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죠. 이러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는 뜻의 청약을 청약시 뜻을 이러한 청약의 청약의 표시를 청약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구속력이 없죠. 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그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 자체로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합니다. 예,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등기 추정력이요. 틀린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고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행위인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죠? 맞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틀렸죠? 전세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1번 틀렸죠?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지문 다시 보면 자,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어요. 자,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2번도 역시 전세권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2번 틀린 질문.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그죠?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예, 틀렸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리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사이에도 상리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5번 존속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요. 전세권의 용익, 물권청, 권능은 소멸하겠죠? 5번 정답. 자, 갑은 을 소유, 그 소유 X건물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틀린 것은 전세권. 자,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아닙니다. 법정갱신됐을 때 전세권에 관한 존속기간 규정,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1년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야겠죠?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요.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당연하죠?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죠. 옳은 지문. 판례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 자, 정답은 뭐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아니죠. 132번 아니죠. 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보죠. 니은 정답.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러면 변호사들 시 마르죠. 이런 거 변호사들 싫어하니까 아닙니다. 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건 130 위반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는다? 이거는 범죄죠. 그죠?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 3번. 자,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 할 수 있죠? 다시. 자, 니은 지문.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중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말도 안 되죠. 정답 5번.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는데요.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을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표현 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나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을이 표현 대리를 직접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이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요,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과실상계를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순 없어요. 자, 그리고요. 병은 계약책을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죠? 철회는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없죠? 4번 틀렸죠. 을이 엑스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했습니다. 병이 선이 무과시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네. 자, 5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도 대리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 성립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매매 계약을요. 자, 본인이 갑 명의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 을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아니므로 표현 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네요. 따라서 핵심은 그겁니다. 표현 대리도 대리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성립한다는 거죠. 5번 지문 틀린 거예요. 맞네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이고요. 18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네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네. 저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병은 을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쵸?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민법 규정에 따르면요. 4번 지문에서 제263조죠.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을이 갑과 협의 없었죠? 협의 없이 엑스토지 면적의 특정 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예, 맞고요. 19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 일단 부합물이죠.
종물, 부합물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기역과 기은은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디귿,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이때는 압류 이후에 차임채권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 이후에만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은 압류 이후에만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다. 맞죠? 그게 재매매 예약과의 차이점이죠.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된다. 맞고요.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네, 이번 맞는 지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포함됩니다. 5번 맞는 지문.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민법 봤습니다. 5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갈 게 많습니다. 6과목이구나.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프 모의고사라도 빨리빨리 돌리면서 전체 과목 약한 부분 좀 테마 좀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쇼트워드에서 계속 문제를 반복하고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합격점까지는 갑니다. 합격점까지는 가요. 믿으시고, 제가 많이 시험을 봐봤습니다. 어느 정도 증명이 됐거든요. 믿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분명히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